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 이제 수익과 비용 이런 말 경영성과라고 되어 있죠. 제3절입니다. 교재 11조. 자, 교재 보시면서 이제 들으시면 되고. 자, 회계에서 우리가 평생 우리가 입에 달달달달 붙여서 입에 붙어 있는 말이 안 돼. 말이 안 돼, 자꾸. 어쨌든 계속 입에 우리가 계속 담고 살아야 될 용어들이 크게 나눠서 5가지. 자산, 부채, 자본, 그리고 수익과 비용이 있습니다. 자산, 부채, 자본은 앞에 전 시간에 있었죠. 그리고 이제 수익, 비용인데 수익, 비용은 더 쉬워요. 수익, 비용은 더 쉽습니다. 우선 수익과 비용부터 합시다. 수익은 여기 자본의 증가 원인이다 그랬죠. 어려운 말 썼는데 결론은 돈 버는 거예요. 돈을 버는 것을 수익이라고 합니다. 왜 회계라네. 회사의 존재 이유는 영리 추구, 영리 목적, 돈 버는 거죠. 사업 왜 합니까? 돈 벌려고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회사가 있으니까 우리도 이제 취업을 하고 일을 하고 하는 거죠. 어쨌든 회사의 존재 목적은 돈 버는 거. 그럼 돈 버는 걸 수익이라고 그래요. 돈 버는 걸 수익이라고 그러고, 비용은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쓰는 거죠.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쓰는 것을 비용이라고 합니다. 이제 좀 어려운 말로 이제 돈을 벌면 그만큼 이제 회사에 뭐 자금이 유입될 거 아니에요. 결국은 자본의 증가 원인이 되고, 돈을 쓰면 그만큼 반대로 유출되니까 자본의 감소 원인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거고, 그리고 참 무슨 이익. 만약에 이익이라는 단어 아시세요? 만약에 10,000원에 사왔던 걸 50,000원에 팔았다. 10,000원에 사왔던 걸 100,000원에 팔았다. 오유, 너무 비싸게 받았어요? 아니 뭐 그런 거 가지고 뭘. 여러분 커피 좋아하세요? 커피 한 잔에 들어가는 원두. 커피 한 잔에 들어가는 원두.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원두 중에 가장 비싼 게 한 잔으로 따지면 뭐 100원대 초반. 100원대 초반에도 우리는 뭐 4, 5천 원씩 먹으면서도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뭐 10,000원에 사다 50,000원에 파는 거 별거 아니잖아요. 까이꺼 뭐. 어쨌든 10,000원에 사다가 15,000원에 팔았다. 10,000원에 사다가 20,000원에 팔았다. 그러면은 10,000원에 사왔다가 15,000원에 팔으면 5,000원 이익이고, 10,000원에 사왔던 걸 100,000원에 팔았으면 90,000원이 이익인 거죠. 이익. 요것도 크게 보면 수익에 속하고, 반대로 무슨 손실은 비용에 속합니다. 그래서 수익과 비용 어렵게 생각할 거 없이 그냥 수익은 돈 버는 거고 비용은 돈을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일정 기간, 뭐 한 달이면 한 달, 아니면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동안에 수익을 전부 다 더하고 비용도 비용 전부 다 더하면 일정 기간 동안 언제부터 언제까지, 뭐 1월 1일부터 1월 31일, 1월 1일부터 6월 30일,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이런 식으로 일정 기간 동안의 경제적 성과를 경영성과라고 하고, 경영성과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수익과 비용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된다 이 소리죠. 그래서 수익은 돈 버는 거, 비용은 돈을 벌기 위해서 쓰는 거. 돈을 벌기 위해서 쓰는 걸 비용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6번을 먼저 갑니다. 6번 먼저 가면은, 자,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 아까 일정 기간,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이었죠. 얘는 일정 기간의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이거 어디 갔어? 재무보고서에, 재무제표, 재무보고서, 재무제표입니다. 경영성과를 보고하는 보고서입니다.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보고서, 재무제표입니다. 재무제표이다. 어쨌든 빠뜨렸네요. 자,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도 정식 보고서 양식은 있지만 우리 공부할 때 일일이 양식을 그릴 수는 없으니까 약식으로 T자, 알파벳 T자. 그래서 재무상태표 할 때 기억나세요? 재무상태표 할 때 자산은 어느 변이었죠? 우리 회계는 절대불변의 진리, 원칙이 있어요. 약속이. 자산은 무조건 차변. 대변에는 부채와 자본이었죠. 이거는 이유 없어요. 수백 년 동안 해온 약속이니까 우리는 외워야 됩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손익계산서에는 수익은 대변에 적고 비용은 차변에 적자라고 수백 년 동안 약속을 해왔어요. 그래서 전 세계 어디 가나 우리나라 어떤 회사 기업이 됐든 손익계산서 기본 양식의 구조는 수익은 대변, 비용은 차변입니다. 물론 나중에 더 공부하시다 보면 차대변이 없이 그냥 보고식으로 일자로 하는 게 있는데 그건 나중 얘기고, 일단 원리는 이렇습니다. 수익은 어느 변? 대변. 비용은 어느 변? 차변. 이건 외워요. 자산 어느 변? 차변. 부채 어느 변? 대변. 외워요. 또 저 혼자 떠들어요? 안 된다니까. 같이 해야 돼요.
여러분 뭐 하고 있나 보여요? 지금 아직도 팔짱 끼고 있는 분이 있네. 그러지 마시고 열심히 책 보고 읽으면서 그리고 말 따라하면서 열심히 들으세요. 눈 마주치고 보이죠? 예, 보여요. 예, 자, 어쨌든 자산은 차변, 부채 대변, 수익은 대변, 비용은 차변 외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 그럼 수익을 다 모아봤더니 1년 동안 100억 벌었어요. 100억. 그리고 이 돈을 벌기 위해서 쓴 돈, 뭐 집세며 수도 전기요금이며 종업원 인건비며 기타 등등 쓴 돈이 70억이에요. 결론은 100억 버는데 70억을 썼으니까 결론 실질적인 이익은 30억이다. 그거를 단기 순이익이다라고 합니다. 뭐 이거 원래 빨간색 쓰고 있는데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일단 단기 순이익. 굳이 그걸 공식으로 말하면 수익 총액에서 비용 총액을 빼면 순이익이잖아요. 총 수익에서 총 비용을 빼면 순이익입니다. 또는 총 비용의 순이익을 합하면 총 수익과 일치하죠. 그것도 굳이 공식으로 말하면 이렇게 되겠죠. 총 비용 플러스 단기 순이익은 총 수익이다. 이렇게 공식을 만들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거를 딸딸딸딸 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까 제가 자산, 부채, 자본이 뭐고 수익, 비용이 뭐다. 그리고 계정가 뭐 이건 외우라고 했어요. 분명히. 그리고 자산은 차변이다. 부채 대변이다. 이거 외우라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공식을 외우라고 했던가요? 그렇진 않았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수익이 대변이고 비용이 차변이다. 이것만 머릿속으로 그리면 사실 이런 공식은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보면 나오잖아요. 요거 2개 더하면 이거 나온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또 이 수익에서 비용 빼면 이익이다. 당연한 얘기예요. 공식을 딸딸 외우려고 안 해도 됩니다. 정작 외울 건 따로 있는데 엉뚱한 거 외우고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그래서 손익계산서 기본 구조, 수익은 대변, 비용은 차변 기억하시고 넘어갑니다. 자, 수익이 많으면 단기순 이익이었죠?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내가 장사가 안 돼. 제가 요즘 맨날 그래요. 버는 거보다 쓰는 게 더 많아. 그럴 수도 있죠. 버는 거보다 쓰는 게 더 많아.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럼 손해봤죠. 단기순 손실. 이것도 굳이 공식으로 말하면 비용 총액에서 수익 총액을 빼면 손실입니다. 총 비용에서 총 수익 빼면 손실. 그리고 이것도 이렇게 만들 수도 있죠. 수익과 손실을 더한 합계 금액은 총 비용과 일치하겠죠. 굳이 말하면 총 비용. 이런 것도 문제 나오긴 하니까 총 비용은 총 수익 플러스 단기 손실이다. 이렇게 공식을 만들 수도 있지만 공식 외우려고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머릿속에 티계정. 비용은 차변, 수익은 대변. 이것만 그려서 비용이 더 많으면 손실이 되는 거고 아까처럼 수익이 더 많으면 이익이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절대적으로 외워야 될 건 뭐? 자산은 차변, 부채, 자본, 대변. 이건 절대적으로 외워야 되고 또 비용은 차변, 수익은 대변. 이것도 절대적으로 외워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재무상태표, 차변에 뭐가 적히고 손익계산서, 차대변에 뭐가 적히나, 손익계산서 차대변에 뭐가 적히나 이거는 반드시 외워두셔야 됩니다. 할 수 있죠? 별거 아닙니다. 물론 이미 기초특강이나 아니면 회계 2급을 배워서 오신 분들은 다 아는 내용, 그거 이미 안 듣고 넘어가셨겠죠?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은 처음 하시는 분이에요. 그죠? 같이 갑시다. 힘내시고 파이팅. 예. 계속합니다. 자, 이번에는 4번. 자, 번호를 제가 좀 왔다 갔다 하죠. 자, 어쨌든 그건 설명상 필요한 거니까 뭐 헷갈려요 그러지 마시고 제가 200페이지 넘어갔다 오는 게 아니잖아요. 자, 네 번째 수익과 비용에 관한 기초적인 계정 과목들. 자, 먼저 상품 매출, 제품 매출. 물론 지금은 상품 매출 이거 하나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글자 그대로 상품을 매출했을 때 상품이 뜻이 뭐였더라? 전 시간인가요? 상품 판매 목적이었잖아요. 제가 옷가게다. 그럼 옷을 팔아서 돈 버는 거. 이게 상품 매출이죠. 설명이 뭐 필요 있어요. 그죠? 상품 매출, 제품 매출. 그냥 우리 전산에게는 상품 매출, 제품 매출 그러면 수익이다. 돈 버는 거니까 수익이에요. 근데 이제 요게 문제입니다. 이게 헷갈리는 거죠. 상품 매출원가, 매출원가. 자, 우리 회계를 안 배웠으면 자, 원가라는 말은 아세요?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니죠. 원가 뭐 100만 원 주고 사왔다가 이거를 150만 원에 팔았다. 우리 사회에서는 그냥 판매 가격이다 이런 말을 하던가요? 판매가 또는 줄여서 매가라고 들어보셨어요? 판매가 또는 매출 가격 이것도 매가죠. 매출 가격도 결국은 매가잖아요. 이게 판매가
또는 이것도 그냥 판자 빼면 매가죠. 그래서 원가는 구입했던 금액. 만약에 100만 원 주고 사왔다 그러면 사온 금액을 원가라고 하고, 만약에 100만 원에 사왔던 상품을 만약에 150만 원에 팔았다. 그럼 매가가 150. 그럼 차액 50이 이익이잖아요. 자, 이익은 이익이고, 자, 우리 전산회계에 기록할 때는 이제, 그럼 이건 얼마에 팔았다 이 금액은 말 그대로 상품 매출액이 되는 거예요. 이게 상품 매출액이 150만 원. 근데 그 매출된 상품의 원가 있잖아요. 매출된 상품의 원가를 우리가 앞으로 이제 앞에다 매출자를 붙여서 매출원가. 그리고 상품 팔았으면 앞에다 상품을 붙여서 상품 매출원가가 된 거예요. 어쨌든 이 매출원가라는 표현이 앞으로 우리 하다 보면 자주 만나게 될 겁니다. 매출원가, 상품 매출원가, 제품 매출원가, 매출된 상품의 원가, 매출된 제품의 원가. 그래서 결국은 이만큼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이만큼 들어간 거잖아요. 이건 비용이죠.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소비한 거, 이게 비용입니다. 그래서 매출액은 수익이고 매출원가는 비용이에요. 자, 매출원가. 근데 우리가 분개할 때는 매출원가를 쓸 일이 거의 없으니까 일단 상품 매출 한 가지를 먼저 기억하시고 넘어갑니다. 그다음 단기 매매증권 처분 이익. 수익과 비용을 한 군데 묶었네요, 그냥. 자, 단기 매매증권 처분 이익. 단기 매매증권은 앞에서 왜 주식이나 공사채, 국공채 이런 거였는데 주식만 생각하자 그랬죠. 주식을 사고 팔을 때 만약에 제가 S전자 주식을 5만 원에 사다가 4만 원에 팔았네. 에이, 손해봤네. 원가 이하로 손해봤네. 그럼 손실이 되는 거고, 5만 원에 사왔던 걸 8만 원에 팔았다. 아싸, 원가 이상으로. 그럼 이익이죠. 그래서 단기 매매증권 처분 이익, 단기 매매증권 처분 손실. 앞으로 회계에서 쓰는 용어들이니까 저 개정 과목을 익히세요. 자, 그다음 잡이익, 잡손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자주 발생하지 않는 소액, 액수가 적은 이익, 잡이익, 잡다한. 손실도 중요하지 않고 자주 발생하지 않고 소액의 손실.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없으면 무슨 잡이익, 잡손실. 근데 아까처럼 단기 매매증권 처분 이익이나 손실 이런 식으로 중요하다 싶으면 말을 만들고, 중요하지 않으면 잡이익, 잡손실 하면 됩니다. 물론 이게 안 써 있는데 이거 말고도 유형자산이라고 있어요. 유형자산. 토지나 건물, 기계, 차량 이런 눈에 보이는 자산이 유형자산인데, 그 유형자산을 처분해서 생기는 이익을 유형자산 처분 이익, 손해볼 때는 유형자산 처분 손실, 이렇게 무슨 처분 이익, 무슨 처분 손실 말을 만들면 됩니다. 근데 그렇게 말을 만들 만큼 중요한 게 아니면 잡이익, 잡손실. 그 다음 이자를 받으면 이자 수익, 이자를 주면 이자 비용. 이 얘기는 안 했네. 다시 앞으로. 매출은 수익이죠. 돈 버는 거니까 수익이고, 매출원가는 비용입니다. 그리고 처분이익, 이익자로 끝나면, 이익으로 끝나면 수익이고, 손실로 끝나면 비용이죠. 이 정도는 구분되겠죠? 그 다음 이자 수익, 이자 받으면 이자 수익. 이자 수익, 글자 그대로 수익이라고 써 있죠. 수익입니다. 이자 비용은 비용이죠. 이자를 주면 이자 비용, 이자 받으면 이자 수익, 이자 수익, 이자 비용.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 오래 해야지 라고 할지 몰라도 여러분 입에 딱딱 붙어야 돼. 쫙쫙 붙어야 돼. 그래서 이자 받으면 이자 수익, 이자를 주면 이자 비용. 근데 나중에 시켜보면 이자 받으면 뭐라고 한다고요? 이자. 이자 주면 뭐라고 한다고요? 이자. 그러면 안 돼요. 그러지 마시고 이자 수익, 이자 비용 명확히 구분하셔야 돼요. 아셨죠? 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막상 시켜보면 이자 받으면 뭐라고 하냐? 이자. 그러면 안 돼요. 물론 전산할 때는 이자 치고 엔터 치면 이자 수익이나 이자 비용이 보이니까 선택하면 돼요. 어쨌든 이자 수익, 이자 비용. 그리고 중요한 거 나왔다. 임대료와 임차료. 되게 중요합니다. 집세라고 써놨죠? 집세, 월세. 왜 사무실도 제 사무실도 남의 건물을 내가 새 들어서 사무실로 쓰고 매달 사무실 월세를 내고 쓰는 경우 많잖아요. 그죠? 제가 식당을 하는데 내 건물이 없어. 그럼 남의 건물 새 들어 살아야 되잖아요. 월세 내야죠. 월세, 집세. 그래서 집세를 내는 거는 임차료라고 하고, 집세를 받는 건 임대료라고 해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돈을 빌려주는 건 대여. 돈 빌려주는 건 대여. 돈 빌리는 건 차입. 그래서 왜 금전의 대차라고 하죠. 금전 대차. 그리고 건물 빌려주는 건 임대.
건물을 빌리는 건 임차. 그래서 우리 임대차 계약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임대차 계약. 그래서 왜 요즘은 조물주 위에 누구라고요? 그죠, 건물주. 그죠? 아, 좋겠다. 저도 건물주예요. 이러면 얼마나 좋아. 그죠? 제가 건물주예요. 50억짜리, 100억짜리. 아우, 좋겠다. 그럴 수도 있죠, 뭐. 어쨌든 건물을 빌려주는 건 임대, 건물 빌리는 건 임차. 물론 건물이 아니라 토지도 마찬가지예요. 왜 만약에 제가 주차장으로 쓰려고 남의 땅을 빌려서 거기다 주차장으로 쓰고 있어요. 매달 얼마씩 내고. 그것도 임차, 임대차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잠깐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사회에서는 집세를 내는 사람도 임대료 냈다고 그러고 집세를 받는 사람도 임대료 받았다. 임대료가 올랐다. 임대료가 비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엄밀하게는 자, 중요한 거예요. 회계에서는 받는 거는 임대료고요. 주는 건 임차료입니다. 헷갈리면 안 돼요. 임대료는 돈 버는 거니까 수익이고 임차료는 돈을 쓰는 거니까 비용입니다. 이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돈 내는데 임대료, 돈 받았는데 임차료 이러면 큰일 납니다. 임대료, 임차료 구분하셔야 돼요. 아셨죠?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 조물주 위에 건물주. 여러분은 건물주니까 다 임대료겠지만 저같이 이제 세입자는 집세를 내야 되니까 저는 임대료가 아니라 임차료라고 해야 돼요. 임대료, 임차료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수수료를 받으면 수수료 수익, 수수료를 주면은 수수료 비용. 수수료, 왜 다른 사람한테 부탁을 받아서 내가 대신 해줬다든가 소개를 했다든가 이럴 때 수수료를 주고받잖아요. 받으면 수수료 수익, 수수료 비용. 수익으로 끝나면 수익이죠, 말 그대로. 비용으로 끝나면 비용입니다. 말할 필요도 없죠. 자산수증이익, 현금이나 기타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 기증을 받았다. 기증을 받으면 자산수증이익. 이게 지금 1급이죠. 1급 강의니까 이게 들어가 있는 거고, 기초 강의 때는 이 자산수증이익을 안 썼을 거예요. 근데 1급에서는 이게 시험에 잘 나와요. 자산수증이익. 채무면제이익도 잘 나옵니다. 채무, 말 그대로 외상매입금이나 차입금 등의 채무를 면제받은 거예요. 빚진 걸 면제받았어. 만약에 제가 여러분한테 1억 원을 갚아야 돼요. 1억 원을 갚아야 되는데 제가 사정도 어렵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결론은 여러분이 불쌍해 보여가지고 야, 아이 그래 내 반 까줄게. 반 까줄게 5천만 내라. 이럴 수도 있죠. 그럼 1억 중에 5천만 원 갖고 5천 원 면제받고 이런 경우도 있단 말이죠. 채무를 면제받았다. 그 회사로 볼 때는 당연히 갚을 돈을 안 갚아도 되니까 이득이죠. 이익입니다. 채무 면제 이익. 물론 당연히 수익이에요. 자산 수증이익도 수익이고 채무 면제 이익도 수익입니다. 수익이에요. 어려운 말은 아닐 거예요.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용어들은 이해됐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해된 건 당연하고 내 걸로 만들어야 돼. 자꾸 말로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급여, 월급 주는 거. 다 돈 나가는 거니까 비용이죠. 복리후생비. 우리 직원들한테 무상으로 지급하는 금전이나 회식비, 경조사비 등.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 때문에 쓰는 돈, 직원들을 위해서 쓰는 돈은 복리후생비. 다 비용이죠. 접대비, 영업 관련해서 거래처를 위해서 쓰는 경조사비 같은 거. 우리 직원들한테 쓰는 건 복리후생비. 거래처를 위해서 쓰는 건 접대비. 우리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복리후생비, 접대비. 물론 다 돈 들어가는 거니까 돈 써야 되는 거니까 비용이죠. 여비교통비, 교통비, 출장비, 교통비, 숙박비 이런 것들이 여비교통비, 운반비, 운반비, 택배요금 같은 거, 운반비. 어려운 얘기는 아니니까 다 돈 나가는 거죠. 돈 쓰는 거죠. 뭐다 그럼? 비용이죠. 그럼 오늘부터 급여 그럼 비용, 복리후생비, 비용. 박자 딱딱 맞아야 돼. 접대비, 비용 이게 나와야 돼요. 통신비, 전화요금, 우편요금, 인터넷요금 이런 것들이 통신비, 수도, 전기, 가스 또는 냉난방 요금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수도, 광열비. 그 다음 자동차 보험료, 화재 보험료 같은 보험료가 보험료. 다 돈 나가는 거 비용이죠. 광고 선전비, 광고비, 홍보비, 포장비, 말 그대로 포장비, 포장지 같은 거 구입하고 하는 거 포장비. 지금 끝나는 말이 거의 다 무슨 비자나 료자로 끝나요. 그죠? 이런 것들이 다 비용의 대표적인 것들. 다 비용이죠. 돈 나가는 거. 그 다음 세금과 공과. 이건 세금이라는 단어와 공과금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말이에요. 재산세, 자동차세를 납부했다.
또는 무슨 회비, 무슨 조합비, 회사가 속한 단체가 있어요. 회사, 내가 음식점을 한다. 그 음식점과 관련된, 만약 한식 쪽이다. 그럼 한식과 관련된 협회. 내가 중화요리, 중식을 한다. 그럼 중식과 관련된 협회. 제가 노점상을 한다. 노점상과 관련된 협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전노련, 전국 노점상 연합회 있었어요. 있었어요. 이렇게 협회, 회사가 속한 단체가 납부하는 회비, 조합비 이런 것들이 공과금인데 우리 집에서 가정생활에서 수도요금, 전기요금 공과금 아니에요. 수도전기는 수도광열비, 그 다음 세금과 공과, 이것도 비용, 돈 쓰는 거. 그 다음 건물이나 기계, 자동차의 수리비가 수리비. 여기 자동차 수리비라고 써놨는데 헷갈리니까 자동차는 빼버릴까요? 사실은 자동차 수리비도 수리비예요. 근데 우리 전산회계에서는 자동차에 관련된 수선비, 주유비, 주차비 이런 것들은 다 차량 유지비라고 그래가지고 전산회계에서는 엄청 이거 되게 중요하게 취급합니다. 여기 자동차는 빼버리죠. 헷갈리니까. 틀린 건 아닌데 빼버려요. 전산회계에서는 이쪽으로 많이 갑니다. 그래서 수선비는 건물이나 기계 등의 수리비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소모품비, 사무용 문구류 같은 거 구입한 돈. 그 다음 도서인쇄비. 도서인쇄비는 신문 잡지 구독비 아니면 서류 양식 비용. 서류 양식을 인쇄하는 거 인쇄 비용, 명함 인쇄비, 책 같은 거 구입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도서 인쇄비. 다 돈 나가는 비용. 차량 유지비 전산회계에서 엄청 중요한 차량 유지비. 자동차에 관련된 수리비나 주유비, 기름값 또는 주차비 이런 것들이 차량 유지비. 자, 그다음에 기부금. 기부금이죠. 기부금입니다. 그러니까 불우유토끼나 수재위험금 아니면 물 난리 나고 이럴 때 이게 수재위험금인가? 어쨌든 재산 피해를 생기는 이런 지역 이런 데다가 제가 기부하는 거. 돈으로 기부하든 물건으로 기부하든 기부금. 그다음에 잡비. 금액이 적고 자주 발생하지 않는 이것도 역시 소액의 중요하지 않은 거. 일단 중요치 않은 지출 이런 것들이 잡비입니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것처럼 수선비다, 보험료다, 예비교통비다, 송호품비다, 도서인쇄비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항목을 만들어 쓰는 게 좋겠지만 그렇게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높지 않다. 그럴 때는 잡비 이렇게 쓰면 됩니다. 여기까지죠 아마? 네, 그게 잡비. 그래서 비용에 속하는 과목은 개수는 되게 많죠. 개수는 많잖아요. 급여, 복리후생비, 접대비, 여비교통비 어쩌고저쩌고 해서 10개 넘죠. 개수는 많지만 보다시피 내용들은 굉장히 쉬워요. 그러니까 굳이 달달달달 외우는데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될 겁니다. 그냥 보면 충분히 알 수 있어요. 근데 가능하면 말로 뱉어보세요. 자꾸 말로 하세요. 그러면 더 외워집니다. 그 다음 여기까지 갑시다. 제4절 순손익계산 13쪽인데 이것까지 아예 갈게요. 자, 요거는 나중에 실제 시험에서 많이 만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근데 오늘은 너무 신경 안 써도 돼요. 오늘은 대충 하시고 나중에 문제풀이 할 때 이거 그냥 진짜 1분이면 다 내는 거예요. 지금은 신경 쓰지 마세요. 자, 기업의 순손익 계산 방법인데 그중에 손익법은 수익에서 비용 빼면 이익이다. 근데 수익보다 비용이 많으면 마이너스 나올 테고 마이너스 나오면 손실이다. 이건 충분히 알 수 있는 거죠. 아까 앞에서 있었던 내용이죠. 수익에서 비용 빼면 이익이다. 비용이 많으면 마이너스 나오면 손실이다. 됐죠? 굳이 할 거 없고. 그리고 이제 재산법이 있는데 기말 자본에서 기초 자본을 빼면 순이익이다. 이런 공식. 즉 기초가 예를 들어서 1월 1일이라고 가정하고 기말이 12월 31일이라고 가정하자면 1월 1일의 순재산보다 12월 31일 순재산이 많아지면 이익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초보다 기말이 많아졌으면 이익은 당연한 거죠. 돈 버는 거잖아요. 기말 자본 빼기 기초 자본은 순이익이다. 근데 만약에 기초가 커서 마이너스 나오면 손실이다. 이걸 굳이 공식으로 딸딸 안 해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좀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근데 밑에 두 번째 줄에 뭐가 또 이상한 게 또 있어.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지금부터 고민하면 머리 아프니까 오늘은 신경 쓰지 마세요. 추가 출자라는 게 있고 인출인데 이런 것까지는 지금 해봤자 머리 아파요. 그래서 여러분은 공부할 때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넘어가세요. 그냥 하지 마세요. 문제편에 보면 여기에 관련된 문제들이 써 있습니다. 근데 진짜 여러분이 처음 시작하는 초보라면 이거 문제 풀지 마세요. 안 해도 돼. 안 해도 되고 나중에 제가 문제편에서 제가 이런 문제 나오면 이거 재산법, 손익법 할 거 없이 금방 1분이면 돼요. 굳이 안 해도 돼. 공식 안 해도 풀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한테 중요한 건 자산 부채가 뭐냐, 수익 비용이 뭐냐, 이게 중요한 거지 공식을 딸딸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런 것도 있고 문제도 출제되지만 지금 외우려고 신경 쓰지 마시고 제가 지금까지 벌써 이건 꼭 외워야 됩니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마침 특이하면서 얘기했던 거 있죠? 그거를 정확히 숙지하시면 돼요. 이런 거 문제풀이 너무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5가지 용어, 개념, 그 다음에 거기에 속하는 각각의 항목들, 뭐 현금, 예금, 보통 예금, 당좌예금, 상품 등등, 부채, 외상매금, 지급보험 등등, 그 다음 수익에 속하는 매출액, 수수료 수익 뭐 등등, 비용에 속하는 건 되게 많았죠. 급여 저쩌고 해서 잡비까지. 이 항목들 다 합치면 4, 50개 될걸요 아마? 4, 50개 될 거예요.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훑어보세요. 다시 한번 훑어보고 눈으로만 보지 말고 말로 한번 해보세요. 아, 이게 자산이다, 부채다, 비용이다, 수익이다. 그리고 문제편에 보시면 그 문제가 되게 많이 있어요. 많이는 아닌가? 짧게 있나? 어쨌든 그 예제 같은 것도 있으면 수시로 풀어보셔요. 그래서 물론 예제 풀다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객관식 문제 풀다가 답이 안 나온다, 모르겠다 그러면 열받지 마세요. 모르는 게 당연한 거예요. 처음 할 때부터 잘 풀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쉬운 건 10개면 10개를 다 맞추면 진짜 좋겠지만 그냥 일반적인 평범한 사람은 객관식 10문제 중에 절반 정도만 맞아도 잘하는 거예요. 지금 수준에서 처음 시작하는 입장에서는 그 문제풀이도 어느 정도 노하우가 생겨야 되잖아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문제 못 풀어도 돼요. 지금 강조했던 내용을 빨리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5가지 용어,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차변에 뭐지, 대변에 뭐지 생각해 보시고 거기에 속하는 개정 과목들 쫙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그리고 중요한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그리고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여기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나머지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오늘 여기서 마치죠. 수고하셨습니다.